1장 UEQFT 얽힘과 엔트로피로 다시 쓴 물리학, 감쇄율, 질량, 정보가 모두 연결되는 새로운 장. 우리는 지금까지 파동이 사라지는 속도 감쇄율을 추적하며 임계점 근처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 시간과 공간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흘려보내지 않았고 델타에타라는 정체불명의 차이가 그 균열의 틈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수치의 불일치가 아니라 기존 물리학이 놓친 어떤 진실이 존재한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물어야 한다. 감쇄율은 왜 존재하는가? 질량은 정말 입자의 본질인가? 아니면 얽힘이 만들어내는 효과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장필드들은 정보의 흐름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한 가지 공통된 주제로 수렴된다. 바로 정보와 엔트로피.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이론은 바로 UEQFT 통합 얽힘 엔트로피 양자장 이론 유니파이드 인탱글먼트 엔트로피 퀀텀 필드 시어리이다. 이 이론은 기존의 양자 장론이 에너지와 입자에 초점을 맞췄던 방식을 넘어 모든 물리적 현상을 정보의 구조와 흐름으로부터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그렇다면 UEQFT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 질량은 얽힘의 붕괴로부터 유래한다. 전통적인 해석에서 질량은 입자의 고유한 속성이었고 힉스 메커니즘과 같은 이론은 그 기원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UEQFT는 전혀 다른 시선을 제시한다. 입자는 본래 주변 장들과 완전히 얽힌 상태 엔탱걸드로 존재하며 그 얽힘이 국소적으로 붕괴되는 순간 그 지역의 질량이라는 저항이 발생한다. 즉, 질량이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국소적 장애물이며 이 장애물은 우주의 얽힘 패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감쇄율 역시 엔트로피의 흐름으로 해석된다. 파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에 담긴 정보가 주변으로 흘러나가며 얽힘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감쇄는 그저 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재분배되고 그 과정에서 질서가 혼돈으로 전환되는 속도이다. 셋째, UEQFT는 장필드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다. 기존의 장은 에너지 밀도, 포텐셜, 질량항 같은 수학적 구조로 기술되었다. 하지만 UEQFT에서 장은 정보가 흐르는 네트워크, 즉 얽힘의 강도, 방향성, 유동성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적 구조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델타에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UEQFT 관점에서 보면 델타에타는 단지 이상 차원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 흐름이 시간과 공간에서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다. 시간 방향의 정보 흐름은 종종 더 빠르게 붕괴하거나 더 강하게 유지되기도 한다. 공간 방향의 얽힘은 더 확산되거나 더 느리게 재편되기도 한다. 델타에타는 그 미세한 응답의 민감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장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보존하고 잃어버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감쇄율 질량 관계의 재정의가 가능해진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수도 골드스톤 모드의 감쇄율은 그 모드에 얽힌 정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엔트로피 플럭스의 속도에 비례한다. 이 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혁명이 담겨 있다. 우리가 에너지로 해석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정보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는 지금까지 감쇄를 죽음이나 소멸로 보았다. 하지만 UEQFT는 말한다. 감쇄는 정보가 새로운 얽힘 구조를 찾는 여정일 뿐이다. 그 여정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재조직된 우주의 또 다른 형태. 이 장은 바로 그 전환의 문 앞에 서 있다. 다음 장에서는 UEQFT를 바탕으로 실제로 델타에타를 유도하고 그 비대칭성이 감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감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건 정보의 향방이다. 그것이 어떻게 공간을 떠돌고 시간 속에서 사라지며 다시 하나의 질서로 되돌아오는지를 추적하는 새로운 물리학의 서막인 것이다. 2장 UEQFT로 본 감쇄 델타에타의 기원은 정보다. 시간과 공간이 왜 다른 속도로 정보를 잃어가는가?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소리들이 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점점 작아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멈춰가는 진동의 잔향. 이 사라지는 소리들 속에는 단지 파동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 앞서 우리는 델타에타라는 이상한 숫자가 등장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시간과 공간이 동일하게 정보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 이건 마치 어떤 비밀이 공간보다 시간 속에서 더 빨리 새어나간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는 기존의 물리학 이론 안에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UEQFT의 관점을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UEQFT, 통합 얽힘 엔트로피 양자장 이론은 우주를 에너지의 흐름이 아닌 정보의 흐름과 구조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우리가 보는 파동, 질량, 감쇄율 같은 현상들이 결국은 정보의 얽힌 패턴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우선 UEQFT에서는 감쇄율을 다음과 같이 본다. 즉, 감쇄율은 수도 골드스톤 모드 파이에 얽힌 정보의 시간 변화율, 바로 엔트로피 흐름의 속도에 비례한다. 이 말은 어떤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잦아들지를 결정하는 건 그 파동이 갖고 있는 얽힘의 구조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불안정하게 변화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델타 에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델타 에타는 시간 방향의 얽힘 응답과 공간 방향의 얽힘 응답의 차이다. 두 이상 차원은 각각 시간 흐름에 따른 정보 손실의 민감도와 공간 확산에 따른 정보 손실의 민감도를 말해준다. 델타 에타가 0이라는 건 이 둘이 동일하다는 뜻이고, 델타 에타가 0이 아니라는 건 시간 쪽에서 정보가 더 빨리 흐르거나 더 빨리 무너진다는 신호다. 이건 그냥 작은 수치 차이가 아니다. 이건 물리적 정보 시스템이 시공간에서 비대칭적인 얽힘을 형성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다시 말해, 자연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 동일하게 정보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 이건 철학의 영역 같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물리학의 수식 안에서 보고 있다. UEQFT의 입장에서 이러한 델타 에타는 정보 유동의 차등적 커플링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시스템의 동력학 작용에 다음과 같은 정보 엔트로피 커플링 항을 도입할 수 있다. 여기서 람다 t와 람다 x는 각각 시간과 공간 방향의 엔트로피 응답 강도를 나타낸다. 만약 람다 t가 람다 x가 아니라면, 즉 시간 방향이 공간보다 더 빠르게 또는 더 민감하게 얽힘을 재구성한다면 당연히 델타 에타는 0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차이는 평균장 이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장 이론은 모든 얽힘의 세부 구조를 평균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세계에선 델타 S는 0이고 따라서 델타 에타는 0이다. 그건 정보를 모르는 세계다. 하지만 UEQFT는 그 평균 이면에서 실제로 정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붕괴하며 그 과정에서 물리량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다루는 이론이다. 우리는 이제 감쇄율을 단지 에너지 손실로 보지 않는다. 그건 정보 손실의 구조화된 결과다. 그리고 그 손실의 속도가 시간과 공간에서 다르다는 것을 델타 에타라는 작지만 강력한 신호가 알려주고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단지 한 숫자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보 중심 물리학의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문장을 실제로 물리적 시스템에 적용해 볼 것이다. 즉, UEQFT에 기반한 감쇄율 질량 관계의 재정의, 그리고 정보 유속 기반 연력학으로의 확장을 시작하게 된다. 델타 에타는 단지 파동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지를 바꾸는 기준점이다.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정보의 방향, 그리고 그것을 감지해내는 미래 물리학의 감수성이 들어있다. 3장. 실험과 시뮬레이션 이론에서 현실로 감쇄하는 정보의 파동을 포착하는 기술들. 이론은 아름답다. 수식으로 엮인 장방 정식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이상 차원, 그리고 델타 에타라는 숫자 하나가 우주의 얽힘 구조를 암시하는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해석하는 천문학자처럼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세계에서 관측될 수 있는가? 그 감쇄율, 그 정보의 흐름, 그 델타 에타는 실험실에서 포착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예다. 그리고 그 첫 무대는 입자 충돌기, 바로 QCD 실험실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극단적인 임계점을 만나는 장소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안에서 두 개의 원자핵이 빛보다 빠르게 충돌하는 순간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주는 수천만 도의 열을 견디는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QGP라는 원시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 상태는 불완전한 대칭성과 유사한 질량을 가진 수도 골드스톤 모드를 만들어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이메손, 즉 파이온이다. 연구자들은 이 파이온이 얼마나 빠르게 감쇄하는지를 측정한다. 그 감쇄율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건 바로 델타 에타가 존재하는지를 실험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열쇠다. 만약 기존 평균장 이론이 맞다면 감쇄율은 질량 제곱에 정확히 비례해야 한다. 하지만 그 값에서 10% 정도의 체계적인 편차가 존재한다면 그건 평형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정보 흐름의 비대칭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건 단지 QCD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온 초전도체, 양자스핀 액체, 저온 원자 기체 실험 등에서도 임계점 근처에서의 감쇄 모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은 훨씬 더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서의 감쇄율을 따로 분리해 측정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론 물리학자는 어떤 방식으로 실험과 연결되는가? 바로 시뮬레이션, 특히 FRG, 펑크셔널 리노말리제이션 그룹 시뮬레이션이다. 이 방식은 다양한 규모의 요동을 순차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제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쇄 패턴을 예측해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단지 수치만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감세율 질량 관계의 곡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통해 델타 에타를 역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UEQFT의 관점은 그보다 더 넓다. 우리는 기존 이론에서 보지 못하던 변수들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 방향의 정보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수를 넣어 람다 t와 람다 x의 차이로 델타 에타를 유도하는 방식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ON 모형의 단순화를 넘어서 엔트로피 흐름이 장에 어떻게 커플링 되는지를 반영한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실험과 이론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둘을 잇는 언어와 설계의 감각이다. UEQFT는 단지 철학적인 구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예측의 틀을 함께 제안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세율을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감지될 수 있는지를 안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장은 수학적인 구조에서 물리적 장비로 이어지는 하나의 긴 다리를 놓는 일이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이론의 아름다움과 실험의 정교함이 서로 손을 맞잡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서 델타 에타는 더 이상 낯선 수치가 아닌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미세한 신호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포착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감세의 소리를 현실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4장. 정보의 물리학이 여는 새로운 세계. 감세율을 넘어 얽힘으로 움직이는 우주. 이제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다. 파동이 사라지는 이유를 묻는 데서 시작된 이야기는 임계점의 문턱을 지나 실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진동을 추적했고 그 진동 속에 감춰진 정보의 흐름과 얽힘의 구조, 그리고 그 흐름이 시간과 공간에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델타 에타의 정체에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자연은 정보를 다룬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상의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결론이다. 우리는 과거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았다. 모든 현상은 힘,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언어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있다. 정보, 얽힘, 엔트로피, 비대칭적 흐름. 이 새로운 언어는 단지 이론의 장식을 넘어서 우리가 기술을 설계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감세율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실시간 양자장애론은 사실상 시간 그 자체가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소실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였다. 델타 에타라는 수치는 우주가 시간과 공간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작고 예민한 물리량으로 기록한 지표였다. 그리고 UEQFT는 그것을 정보 흐름과 얽힘의 재배열로 해석하며 이제껏 에너지 중심 이론이 보지 못했던 구조를 밝혀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정보의 물리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는 왜 그렇게 예민한가? 큐비트는 단지 0과 1의 중첩이 아니라 그 내부의 얽힘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무너지고 감쇄하는지를 반영한다. 만약 우리가 UEQFT를 활용해 시간 방향 얽힘의 감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인 큐비트를 만들 수 있고 정보 손실 없는 양자 컴퓨팅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또는 우주 통신, 심우주 탐사를 위한 신호 전달은 극도로 낮은 에너지와 높은 노이즈를 극복해야 한다. 그때 신호가 공간을 지나며 감쇄되는 방식은 단지 전자기파의 약화가 아니라 정보가 얽힘 상태로부터 벗어나며 소멸되는 과정이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더 먼 거리에서 더 정밀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다. 심지어 생명 현상도 예외가 아니다.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생화학적 반응과 신경 네트워크의 작동도 본질적으로는 정보의 흐름과 얽힘 구조에 의해 조정된다. 감세율이라는 단어가 의료기기 설계의 핵심 용어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주 미세한 생체파의 감세율 변화만으로 초기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정보 기반 물리학이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아도 된다. 이 이론이 쓸모가 있을까? 그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이 새로운 정보의 언어로 세상을 어떻게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 감세율을 에너지 손실로 이해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정보의 소멸 혹은 정보의 재구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델타 에타는 그 전환의 상징이고 UEQFT는 그 전환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담아낸 지도다. 정보의 물리학이 여는 세계는 조용하지만 깊고 이제 막 그 문이 열리고 있다.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보다 더 섬세하고 더 지능적이며 무엇보다 더 정직한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걸어온 당신은 그 우주의 언어를 이미 조금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위에 공유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